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회계학 현금 흐름표 및 재무 비율 분석, 기출 문제들 및 응용 문제들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재무관리론 쪽에 기출 문제들 및 응용 문제들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래서 저희가 영업 활동을 통한 또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퀴즈 문제로 풀어보셨고요. 그죠? 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이제 그죠? 빌려주는 이런 대여 이런 활동을 그죠? 이런 활동이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고요. 자, 이번에 주식의 발행은 이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3번의 회사채 발행은요. 역시 이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차입금 상환은요. 그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고요. 5번의 배당금의 지급 역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현금의 대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이고요. 자, 1번의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 유입은 저희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무형자산이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은 저희가 그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차입금이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은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고요. 자,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 유출은 저희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유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 유출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자, 그래서요. 기초현금이 2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기말현금이 27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해 주실 때는요. 이 기말현금에서 기초현금을 빼주시면 일단은 70만 원만큼 그 기간 동안에 순증,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증가분 20만 원을 빼주시고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30만 원 증가분을 빼주시면 그것이 곧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실 때는요. 27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주시고요. 거기서 20만 원하고 30만 원을 각각 빼주시면 20만 원이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만 원이죠. 자,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다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더하기 빼기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 문제 역시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같은 패턴이죠. 이건 이제 기초현금하고 기말현금 위치를 좀 바꿔드렸는데요. 논리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현금에서 기초현금을 빼주시면 150만 원이에요. 이만큼 그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증가분, 현금 흐름의 증가분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증가분 빼주시고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증가분 50만 원을 빼주시면 그것이 곧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증가분 그죠? 그 현금 흐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주시고요. 3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빼주시면 7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70만 원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A기업의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간접법을 적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하면, 자, 그래서 요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는데, 이거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 2012년 기출문제를 제가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표에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10,000원이고요. 매출 채권 증가가 5,000원이고요. 매입 채무 증가가 3,000원이고요. 장기 차입금 증가가 5,00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5,000원이고요. 재고자산의 감소가 2,000원이고요. 유형자산의 증가가 10,000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뒤에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 영업연금 흐름을 이제 구하실 때는요, 단기 순이익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자, 여기다 감가상각비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실제로는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부상의 비용이기 때문에요. 현금 흐름에 더해 주셔야 돼요. 그죠? 저희가 이익을 계산하실 때는 감가상각비를 빼주시지만 이것이 현금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부상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현금 흐름을 구하실 때는 더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매출 채권의 증가액만큼을 빼주시고 매입 채무의 증가액만큼을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이 없는 매출이 되겠어요. 다 현금 흐름 관점에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매출 채권의 증가분만큼은 이제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빼주시는 거고요. 자, 매입 채무의 증가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의 실제 유출이 없는 기업 관점의 채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연금 흐름을 구하실 때는 매입 채무 역시 현금의 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긴 하지만 그만큼을 저희가 영업연금을 구하실 때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의 감소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이 이제 여기서 감모손실 뭐 이런 감액 감모손실이라는 저희가 정보가 없죠. 그 얘기는 무언가 매출이 되면서 재고자산이 감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재고자산의 감소액만큼을 더해 주시면 저희가 영업현금 흐름을 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10,000원 당기순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5,000원만큼 더해 주시고 매출채권 증가액 5,000원만큼 빼주시고요. 매입채무의 증가액 3,000원만큼을 더해 주시고 재고자산의 감소액 2,000원을 더해 주시면 결국 15,000원이라는 저희가 영업현금 흐름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번의 정답을 3번 15,000원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잘 이렇게 복기하시고 잘 공부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재무 비율 중에서 레버리지 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6번의 정답은 1번 유동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요 시험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고정 비율, 자, 이거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자,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본 가운데 채권자의 지분, 그죠? 즉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저희가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에 저희가 부채 비율, 그죠? 자, 3번에 이자 보상 비율, 그리고 4번에 고정 비율, 그리고 5번에 자기자본 비율 모두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부채 비율하고 이자 보상 비율하고 자기자본 비율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알려드렸고요. 유동 비율도 저희가 보셨는데 유동 비율은 레버리지 비율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고정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고정 비율이 레버리지 비율에 해당하는지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율은 자기 자본을 고정 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정 비율이,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 고정 자산을 저희가 기업이 확보를 할 때 자기 자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금액을 그죠? 충당을 함으로써 얼마나 안정적으로 고정 자산을 확보했는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꼭 이제 부채를 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채라는 것도 이제
여러 이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부채를 꼭 쓴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정 비율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 고정 자산을 기업에서 이제 그죠? 자기 자본을 통해서 좀 많이 그죠? 자금을 동원을 할 경우 그 기업의 어떤 안정성이 높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기업이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고정 자산보다 자기 자본이 더 많다는 의미, 이상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그 기업의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기업이 대단히 여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고정 자산을 확보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 자본에서 많은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게 꼭 부채를 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근데 고정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그 기업이 타인 자본으로 일정 비율의 고정 자산을 구입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보다 낮다는 의미는 그 자기 자본보다는 고정 자산의 금액이 더 크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기 자본에서도 돈을 끌어와서 고정 자산을 확보를 했지만 기업이 그죠? 이 타인 자본으로부터도 돈을 끌어와서 고정 자산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비율이 특히 100%보다 낮으면 그 기업이 타인 자본으로 일정 비율의 고정 자산을 구입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저희가 레버리지 비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재무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요. 7번 제가 시험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수익성 비율은 한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측정한다. 맞죠?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의 만약 위험이 이제 동일한 경우에는 향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 수익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 기업이 현재 벌어들인 그 이익을, 당기 순이익을 기반으로 도출된 그 현재 그 주당 순이익, 그죠? 현재 이제 총발행 주식수, 그죠? 그 당기 순이익을 총발행 주식수로 나눠줘서 주당 순이익, earnings per share, EPS를 저희가 계산해 주시는데요. 자, EPS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대비 현재 주가가 이제 높을수록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지죠. 그 얘기는 그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여러 투자자분들이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봐서 그 기업의 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살 의향이 시장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향이 있을수록 주식을 또 신주 발행을 하거나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던 분들이 공급 물량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이제 본질 가치 투자론에 의하면 미래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금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런 형태로 제가 이론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볼수록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PER, PBR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활동성 비율은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측정한다. 맞죠? 자, 4번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의 장기 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한다. 예, 맞습니다. 예, 5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는데 정답은 7번의 5번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산업 평균보다 낮은 경우 재고 부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재고를 너무 조금 들고 있어서 이 판매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비용이 나타난다. 이게 아니고요. 재고자산이 회전되는 그 회전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제가 밑에 설명을 해드렸죠. 기존 재고 중에서 상당수가 판매가 되지 않아서 이게 그냥 기업 창고에 묵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이제 회전되는 그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판매 기회를 놓치는 그런 위험, 리스크의 문제보다는 그 위험, 그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고 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런 문제보다는 재고가 과잉이 되어서 그로 인한 여러 이제 재고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잘 그죠? 그 세일즈로 연결이 잘 안 돼서 좀 굉장히 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자산 증가로 인한 판매 그 매출액 그죠? 재고 자산이 증가되고 제품이 팔리지가 않아서 이제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이제 무섭죠. 위험하죠. 이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날수록 트렌드에 뒤처질 수도 있고요. 이 재고 자산 자체를 관리하는 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를 구입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이제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섭죠.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재무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8번의 정답은 그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높이면 향상된다. 그죠? 자기자본 이익률은 당연히 당기순이익 금액이 높아지면은 자기자본 이익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2번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밑에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매출채권 회전율은 순외상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은 계산 수식이 365일 나누기 매출채권 회전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부채 비율은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비율 중에 하나이다. 맞죠? 자, 4번의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어 측정한다. 맞습니다. 자, 5번 기업의 위험이 동일한 경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 수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5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굉장히 이제 향후 성장성이 높고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나 기술 수준이 높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그 기업을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높게 나타나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 신주 발행을 하게 될 때 비교적 할증 발행까지 할 수 있어요. 또 높은 금액으로 기업을 이제 주식이 발행을 해서 동일한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많은 이제 금액을 이제 유입을 시켜서 기업이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저희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9번 재무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1번 유동성 비율은 단기에 지급해야 할 기업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맞죠? 자, 2번 수익성 비율이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맞습니다. 자, 3번 부채 비율은 기업이 조달한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 설명은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설명이고요. 부채 비율은 그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 금액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안정성 측정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고요. 3번의 설명은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의 활동성 비율은 기업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로 기업의 자산과 자본 회전율에 의해 측정된다. 4번 맞습니다. 자, 5번 레버리지 비율을 통해 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시험제 푸시면서 보셨던 그런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고정 비율,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 등을 활용하시면
그 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10번부터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 문제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이 20억 원이고요. 유동부채가 10억 원입니다. 재고자산이 5억 원인 경우 당좌 비율은, 자, 저희가 당좌 비율 계산 공식은 당좌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이고요. 이걸 계산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당좌자산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주시면 됩니다. 금액을요. 그래서 20억 원에서 5억 원을 빼주시면 저희가 15억 원을 도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 나누기 유동부채가 되고요. 그래서 15억 원 나누기 10억 원이 됩니다. 근데 각각을 이제 금액을 다 나눠주시면 억 원 단위를 다 나눠주셔서 15 나누기 10으로 저희가 단순화시키실 수가 있고요. 결국 당좌 비율이 1.5, 이것을 이제 퍼센트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곱하기 100을 하셔서 퍼센트 표시하시면은 1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죠? 150%입니다. 자, 11번에 그 비유동 고정 장기 적합률을 나타내는 산식은, 그래서요. 자, 요 좀 산식이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정답을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고정 장기 적합률을 나타내는 산식은 비유동 자산 나누기 자기자본 플러스 비유동 부채 곱하기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동 자산을, 그죠? 또는 고정장기 적합률이라고 해서 그 비유동 자산을 자기 자본하고 비유동 부채를 활용해서 얼마나 많이 조달을 했는가, 그죠? 그래서 그 비율을 나타내는 비유동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 플러스 비유동 부채 곱하기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기 자본 플러스 비유동 부채는 장기성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 부채를 많이 조달해서 비유동 자산을 저희가 구입을 하시게 되면요, 그 기업의 재무적인 안정성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갚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1년 기준에 의해서 갚으셔야 되는 것인데 단기로 갚으셔야 되는데 비유동자산은 약간은 좀 유동성이 낮죠. 그죠? 그래서 그 고정자산, 투자자산처럼 이렇게 그 기업이 오래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금방 매각을 해서 이렇게 유동화시키기 어려운 것이죠. 그 비유동 자산을 유동부채를 끌어와서 이제 조달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서 도입한 지표가 비유동 또는 고정 장기 적합률이 되겠어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실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합격하신 이후에 이제 그 공인노무사가 되셔서 컨설팅 하실 때 그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이걸 또 쓸 수 있고요. 또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기업체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꼭 그 인사 노경팀이나 인사 조직팀 이런 데 안 가시더라도 뭐 재무팀에 가실 수도 있어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또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적성에 따라서 그 루트를 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 또는 경영심사팀이나 경영기획팀 가실 수도 있어요. 경영전략팀, 그죠? 거기에 가시게 되면 다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제조 원가가 109,500원이고요. 기초 재고가 18,000원, 기말 재고가 15,000원인 경우에 재고자산 회전율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는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는, 죄송합니다. 그 밑에는 제가 띄어쓰기를 그냥 붙여드렸는데요. 이게 두 가지 다 됩니다. 그죠? 재고자산 띄우고 회전율 하셔도 되고, 재고자산 회전율 이렇게 둘 다 되니까 둘 다 알아두세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재고자산의 평균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매출원가를 일단 구해 주셔야 되는데요.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제 재고자산 형태로 이제 기업이 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매출을 통해서 매출로 실현된 그런 원가 부분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구하시는 공식은요. 기업 입장에서의 기초 재고 금액 플러스 여기서는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단기 제품 제조원가 109,500원을 더해 주시고 거기서 기말재고 15,000원을 빼주시면 이만큼이 매출원가로 그 기간 동안 실현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단기에 제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들고 있던 또 재고 자산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에 들고 있던 재고 자산 금액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 주시고 거기서 기말 재고 금액만큼을 빼 주시면 그만큼 그 기간에 매출 원가로 실현이 됐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매출 원가는 결국 18,000원 플러스 109,500원 마이너스 15,00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재고 자산의 평균 잔액은 기말 재고 기초 재고 금액 18,000원 플러스 기말 재고 금액 15,000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고 자산 회전율을 계산을 해주시면 약 6.8회가 도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답을 12번의 정답을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6.8회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그 총자산 회전율의 산식은 그래서요. 예, 1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13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A 회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5%이고요. 시험 문제 좀 어렵죠. 그죠? 총자산 회전율이 1.2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 비율이 100%입니다. A 회사의 ROE,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자, 이 ROE라는 수치는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 채권시장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투자할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비율이요. ROE, ROI, PER, PBR,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죠? 여러 재무 비율 수치들이 많이 활용이 돼요. ROE, ROI, PBR, PER,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죠?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그 재무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단기 순이익률, 그 다음에 뭐 EBIT, 그죠? EBITDA, EV, EBITDA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좀 다뤄드릴게요. 예, 그런 이제 재무 비율 수치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기업 경영 분석을 하실 때 예, 이런 재무 비율 수치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릴 때 그런 재무 비율 제가 다뤄드리지 않은 것들 EV, EBITDA 뭐 이런 비율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때 예, 그죠? 예, 역대 기출문제들을 제가 다 풀어드릴 예정인데 거기 그 시간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 저희가 난이도를 5단계로 나타내면 5단계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뭐 7단계, 9단계 하셔도 다 7, 9, 그죠? 5단계. 7단계, 9단계 기준은 7단계, 9단계, 그리고 5단계 기준 5단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RO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이익, 단기 순이익 나누기, 여기서 순이익은 다 단기 순이익이죠. 예, 여기서 순이익은 다른 표현이 없으면 단기 순이익입니다. 예, 단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 수식을 풀어보시면요. 단기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ROE는 순이익, 단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이고요. 자, 이것은 이 수식을 쭉 저희가 풀어보시면은 단기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곱하기 총자산 나누기 자기자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일단은 저희가 매출액 단기 순이익률이 5% 정도 되면 비교적 일단은 수익성이 꽤 괜찮은 회사예요. 예, 그렇게 또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정도면은 좀 재무적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그런 회사가 되겠죠. 예, 그렇게 또 저희가 평가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산업이나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보통은 그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계산을 하실 때는 순이익 나누기 이 매출액이 지금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실 때는 이 5%를 그냥 5를 넣으시면 안 되고 이 퍼센트가 저희가 이제 숫자로 인식될 때는 0.05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0.05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이 저희가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이죠. 이게 1.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곱하기 자, 이제 부채 비율을 이용해서 총자산 나누기 자기자본 비율을 도출하셔야 되는데요. 예, 부채 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자기자본하고 부채 비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을 절반은 부채가 차지하고 절반은 자기자본이 차지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2배만큼이 총 자산이 되니까 총 자산 나누기 자기 자본은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ROE 자기 자본 순이익률을 계산을 해주시면 결국 0.05 곱하기 1.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시면 0.12가 나옵니다. 자, 0.12가 나오니까 저희가 퍼센트 표시를 하실 때는 12%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1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15번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산식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번 주당 배당액 나누기 주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가격 대비 얼마만큼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배당액 나누기 주가. 자, 그래서 이제 자, 저희가 다 풀어보셨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고하셨고요. 자, 저희가 다양한 시험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 회계학의 현금 흐름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무 비율 시험 문제들을 풀어보셨는데요. 예, 오늘 풀어보신 여러 비율들은 실제 기업에서도 많이 쓰시고 있고요. 특히 채권 시장도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에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입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또는 이제 공인노무사가 되셔서 컨설팅을 하실 때 많이 활용이 되니까요. 예,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재무관리론의 기출문제들하고 응용문제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